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보안을 동시에 시만텍 세시 플랫폼이 답이다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원격 근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안 면에서 세시와 제로 트러스트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인해 관리의 복잡성으로 어려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보안 전반에 대한 통합 운영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시만텍의 하이브리드 기반 세시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전체 내부 보안을 가시화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브로드컴의 시만텍 인수와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브로드컴의 김기명 부장님과 김영표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로드컴 월드와이드 세일즈 팀에서 CA와 시만텍 영업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명입니다. 시만텍 코리아에 2014년도에 필드 서포트 엔지니어로 조인했고요. 지금은 브로드컴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영업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표라고 하고요. 한 6년여 정도 됐네요. 블루코트로 입사를 해서 시만텍을 거쳐서 브로드컴의 시만텍 디비전까지 SE를 하고 있는 6년 반 정도 됐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명 부장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브로드컴이 시만텍을 인수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브로드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인수한 뒤에 시만텍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브로드컴 그리고 브로드컴 내에서의 시만텍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그 글로벌 업계에서 지금 세시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가 트렌드인데요. 시만텍은 어떤 세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세션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명 부장님, 브로드컴의 이 시만텍 기술은 정말로 깜짝 뉴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은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고 나스닥에서도 100대 그룹에 속해 있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왼쪽 장표를 좀 보시면 이게 핀비즈라고 하는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차트, 그 주식 차트 그 수익 변동률에 대해서 하나의 가시성 있는 그 장표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같은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이런 이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브로드컴이 세미컨덕터 부분에서 3위 전체 규모 주식 규모 3위를 그 랭크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고요. 보시면 글로벌 그 유명 업체들과 동일한 그 업계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웹사이트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50년 이상 그 혁신 그리고 협업을 통해 엔지니어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기술 리더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반도체의 영역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를 좀 집중을 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에도 영역을 넓혀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를 좀 보시면 저희 비즈니스가 어떻게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브로드컴의 주요 비즈니스는 반도체와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도체 솔루션이라고 하면 한 5개 정도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네트워킹, 브로드밴드,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와이어리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위치라든지 라우터에 들어가는 CPU, 반도체를 디자인해서 제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안에서 쉽게 보는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스토리지는 저희가 직접 뭐 디스크나 SSD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에 대한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리스는 저희가 더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모바일 폰에 와이파이 칩셋,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에 대한 반도체 칩셋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조사에게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업체는 산업 부분은 저희 옵티컬 센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산업 부분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기존의 브로케이드라든지 CA 그리고 시만텍을 연속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보시면은 주요 비즈니스가 총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메인프레임, 데브옵스, 밸류옵스, AI옵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SAN 이라고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면 메인프레임 그리고 데브옵스, 밸류옵스, AV옵스라고 하는 것은 CA에서 가지고 온 인수하면서 이제 합병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인프레임에 붙여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밸류옵스, AI옵스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화제 좀 되고 있는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리 주기에 대한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익히 이제 비즈니스 했던 시만텍에 대한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브로케이드에서 온 센 스위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4분의 3 정도가 반도체 솔루션에서 나오고 있고요. 4분의 1 정도가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고 있고 점점 더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회계 리포트를 좀 보시면요. 2020년도에 브로드컴이 전체 매출 규모가 26.5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7조 원을 R&D에 다시 재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에 되게 집착하는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를 통해서 25,0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25개 제품, 그리고 마켓에서 리더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브로드컴 계보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문이나 이런 문서를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직인이 아바고 테크놀로지스라고 나가다 보니까 브로드컴인데 왜 아바고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으로 자꾸 직인이 나오냐, 이 회사 대체 뭐 하는 회사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요 브로드컴 계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HP의 반도체 부분 비즈니스를 아바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2005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200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이름은 아바고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심볼이 아바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LSI 반도체 비즈니스를 인수했고, 이때부터 사업 분야에서 좀 이름을 두각을 좀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이제 업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15년도에 브로드컴을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브로드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은 브로드컴을 사용하고 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바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이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제 브로케이드, CA, 시만텍을 이제 순차적으로 인수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즈니스를 이제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명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브로드컴은 오랜 업력과 기술력으로 반도체 산업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큰 규모의 반도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반도체 회사가 왜 시만텍이라는 보안 소프트 회사를 인수한 걸까요? 최근 트렌드입니다. 브로드컴은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 마켓 자체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글로벌 이제 시스템을 타격했을 때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셔널 헬스케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뭐 환자들이 적시에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 송유관 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뭐 기름이 정상적으로 이제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인프라에 전체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요 사회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특수 영역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리 주기에 보안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또는 초기에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고려해야 되는 컨셉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와 고객 지원 확장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보다는 시만텍이라는 이름이 더 크게 와닿는데요. 이 브로드컴 인수 합병 이후에 그 변화가 아주 궁금합니다. 시만텍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시만텍은 현재에도 글로벌 보안 산업 리더입니다. 보시면 1000명 이상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2800개 이상의 글로벌 특허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만텍 때부터 저희가 계속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민간인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이라고 하는 특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에도 1억 7천만 이상 대 엔드포인트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그리고 1억 6천만 이상의 이메일 사용자로부터 오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8천만 이상의 웹 시큐리티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자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광활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근 이제 발생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기능을 개발하고 시그니처를 배포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는 포춘 500대 기업 중에 80%가 그대로 시만텍 제품을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글로벌적으로는 15,000대 이상의 기업이 그대로 시만텍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시만텍 인수에 대한 궁금증이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발전하는 제품과 기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요즘 기업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보안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표 부장님, 네. 우선 최근 기업 보안 이슈와 또 그리고 시만텍 보안 제품과 또 시장에서 평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지금 시점의 보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어쨌든 너무나 많은 환경이 변하고 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 변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이 변화가 정말 이 변화의 폭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바꿀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수치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워낙 많은 웨비나나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바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은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보안 솔루션들을 실제 각 기관에서 어떻게 시만텍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그 현재 시점 클라우드 보안을 포함해서 시만텍이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시라고 하는 플랫폼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세시라고 하는 건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2021년 라디카티 마켓 쿼드런트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시만텍 솔루션을 이 기관의 레포트가 가장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지능적 지속 위협에 대한 APT 카테고리의 다양한 멘더들, 특히 시만텍이 탑 플레이어에 속해 있어. 뭐 이거 그냥 데이터니까 그렇다 치고 이 장표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영문과 한글로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시만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만텍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즉 하이브리드 공간 전체에 걸쳐서 엔드포인트부터 정보 보안, 뭐 DLP 같은, CASB 같은 정보 보안, 그 다음에 웹 보안, 이메일 보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벤더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원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떤 요소들,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솔루션들이 클라우드로 확장되면서 어떤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깊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기관들이 현재도 시만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쭉 빠른 시간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엔드포인트 쪽 그 마켓 쿼드런트인데요. 뭐, 여전히 시만텍은 엔드포인트 강자죠. 여기에 이제 센티널1이나 카스퍼스키, 빗디펜더, 시스코, 이 셋이 있지만, 시만텍이 여전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EDR 가트너 피어 인사이트도 한번 볼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가트너 피어 인사이트들은 실제 고객이 각 벤더사들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죠.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EDR 솔루션에 대해서 시만텍이 여전히 고객에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김영표 부장님 말씀대로 이 시만텍 보안 제품들은 그동안 엔드포인트 보안 분야를 리드를 해왔는데요. 네. 실제 이렇게 조사 기간도 있지만 실제 시장 현황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실제 제가 SE라 좀 기술적인 어떤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디테일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마켓 리더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설명하기 좋고, 실질적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 봤고요. 여기 보시면, 트렌드 마이크로, 메가피, 시만텍 다 잘하는 벤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만텍이 글로벌하게는 엔드포인트 마켓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엔드포인트 보안과 함께 기업들이 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네트워크 보안 분야인데요. 이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시만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네트워크 보안 쪽도 좀 알아볼까요? 보시면 이제 웹 보안, 웹 시큐리티라고 하는 섹터죠. 거기에는 이제 프락시부터 다양한 URL 필터링, 다양한 웹 보안을 통합해 놨는데 시만텍과 시스코와 메가피가 탑 플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만텍이 블루코트라고 하는 벤더를 인수하면서 웹 보안에도 어쨌든 지금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네. 2020년도 쿠핑거 콜 레포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좀 집중하고 관심 있게 읽었던 레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만텍의 내용도 있지만 되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 저는 쿠핑거 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PDF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에 대한 어떤 리더십 컴파스라고 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 분야의 보안에 대한 탐지 및 대응에 대한 어떤 리스트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SIEM? 네. SIEM, 또 EDR, 또 NDR이 상호 간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SIEM과 EDR 혹은 또는 SIEM과 NDR의 축이 고객의 보안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제가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뭐 가트너 같은 데서 포레스트 같은 데서 뭐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하거나,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세시 같은 것들도 그들의 이론에 대한 것들을 어떤 이런 백그라운드 데이터라고 가지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쿠핑거 콜의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에 중요한 축을 세 가지로 디파인을 해놓은 겁니다. 얘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SIM과 네트워크 NDR과 EDR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디텍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일어나는 다양한 공격들을 통제하고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 AV라든가 EDR을 통해서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건 이것들에 발생된 네트워크 로그, 엔드포인트 로그 어떻게 종합 분석해서 실제 우리가 운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축인 거죠. 이 세 가지 축이 잘 돌아갔을 때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번 요 PDF 파일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시멘텍뿐만이 아니라 얘는 이제 특정 벤더가 막 잘해 못해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 벤더에 좀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써놨어요. 아, 이 벤더는 이런 쪽에 강점이 많구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구나, 아, 이런 쪽에 뭔가 개발 인력이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축, 되게 좋은 질문에서 그런 축을 설명해줘서 제가 설명한다고 깜빡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볼까요? 자, 컨텐츠 필터도 뭐 시스코나 뭐 풀포인트 같은 벤더들이 있지만 시멘텍이 여전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IDC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DLP에서도 2020년 피어 인사이트에서 가트너의 피어 인사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시멘텍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첫 장표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쪽이나 어떤 네트워크 시큐리티 쪽이나 어떤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쪽이나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쪽 네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아마 이 중에서 한두 개쯤 쓰고 계신 고객사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에 되게 글로벌 안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솔루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제가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CA를 인수를 하면서 CA에 있는 사이트마인더 같은 어떤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든가 VIP 같은 멀티팩터 인증이 막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더 포트폴리오가 되게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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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알고 있던 시멘텍이 가지고 있던 그 영역보다 더 넓고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게 통합 보안 솔루션을 지금 맞습니다. 갖고 네.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세시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시멘텍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뭐 세시는 아마 다른 웨비나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로 트러스트보다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지금 세대의 보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보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장표고요. 뭐 간단하게 뭐 스크린샷을 떴습니다만 접속에 대한 유저에 대한 어떤 인증부터 접근 권한부터 엣지 플랫폼, Secure Access Service 엣지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트너가 얘기하는 10가지 주요 어떤 세시의 커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락시 제품 같은 군들, 그 다음에 SS를 복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DLP, 네, CASB,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로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통제, 그 다음 SD-WAN, 여러 가지 그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롤이나 어떤 인증 관련된, 액세스 컨트롤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방화벽, 그 다음에 SIEM 등의 어떤 종합 분석, 모니터링을 어떻게 이 솔루션들을 다 종합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그 다음에 샌드박스, 이런 기술들이 서비스 엣지에 너희가 온프라미스처럼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구현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트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특별히 가트너가 시만텍을 위해서 써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트너는 이제 한 벤더가 하면 좋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죠. 네. 네. 부장님 말씀 그리고 또 들으면은 가트너가 원벤더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시만텍 솔루션으로 구성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원벤더가 유리하다는 어떤 상세한 케이스나 혹은 레퍼런스가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아니면은 고객의 회사에서 기업에 적용하려면은 실질적인 레퍼런스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가트너가 이렇게 실제로 썼지만 이거를 딱 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냐가 아니라 부분의 사실 내용을 시만텍이 유리한 방향의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는 게 더 사실 맞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만텍이 엔드포인트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DLP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외부에서 뭔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딘가 내부의 자원을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일단 내 랩탑을 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랩탑이 보안성이 우리 내부 보안 규정에 준수하는지에 대한 SLA를 일단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게 AV나 EDR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시만텍은 원벤더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 EDR이나 엔드포인트에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깔리면서 클라우드를 동시에 접속을 하니까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접속을 하면서 동시에 웹 시큐리티 서비스, 방화벽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그 다음에 DLP 서비스까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로그들을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트너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어떤 원벤더인 게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가볼까요? 네. 그 중에서 어쨌든 시만텍이 SD-WAN만 제외하고는 가트너가 얘기하는 주요 모듈에 대한 솔루션들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시만텍 세시의 좀 특장점 중에 좀 특이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만텍 세시가 다른 말은 차지하고 우리가 클라우드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건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글로벌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큰 장점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액세스할 수 있는 IaaS가 있어야,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글이 리전이 어디 있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 다 있고, 그 구글 인트라넷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만텍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지금 이제 거의 90% 이상 다 GCP로 갔거든요. 예전에는 시만텍 시절에는 AWS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GCP로 전부 이전이 되었고, 브로드컴과 구글 간에 굉장히 깊은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제도와 정책 하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한국 리전 안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그 한국 리전을 통한 서비스 데이터를 제가 실제로 테스트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라운드 트립, 실제 테스트하는 시스템 라운드 트립을 재봤더니 23ms가 나왔는데, 일본이랑 홍콩만 해도 150에서 한 170ms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리전 안에서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게 글로벌한 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전체 그 글로벌한 구글의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뭐 애저나 뭐 어떤 AWS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GCP의 인프라스트럭처 100%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만텍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하는 전 세계의 모든 고객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시만텍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이 그 한국 리전 안에서 전부 제공이 가능한가요? 아, 예. 뭐 날카로우신 질문입니다. 이 흡사 엔지니어가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사실 SE 입장에서 100%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현재 한국 리전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게 pay as you go잖아요. 내가 쓴 만큼 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한국의 고객이 이 솔루션을 쓰는 고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다. 따라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뭐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약에 한국 리전에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으면 아주 빠른 시간에 디플로이가 돼서 실제 PO 단계에서 쓰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혹시 한국 리전 이 서비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만텍 스탯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엔드포인트부터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WSS, 웹 시큐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어떤 WSS를 이용하는 것들이 합쳐져 있는 걸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방화벽 같은 데나 VPN 같은 거에서 터널을 뚫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시만텍의 프락시를 쓰시는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이제 꺾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실제 시만텍 세시 쪽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꺾어주기만 하면 굳이 온프라미스에 했었던 것들, 온프라미스에 방화벽도 있고, L4도 있고, 뭐 IPS도 있고, DB 보안도 있고 했던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왔잖아요. 클라우드로 옮겨온 서비스들이 내가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행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 보안들을 어떻게 보안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플랫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온프라미스에 했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클라우드 위에서 글로벌한 구글 플랫폼 안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
뭐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내용이겠지만 혹시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웹 격리 서비스들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어떤 부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서비스 안에 내가 뭐 웹 격리 서비스 올릴 거야 말 거야. DLP 우리 필요한데 그럼 올리셔도 되는 거고. 우리 캐스비 서비스 할래? 우리는 캐스비 필요 없어. 안 쓰시거나 쓰실 수 있는 거고. 뭐 URL 필터링이나 샌드박스나 클라우드 파이어월. 클라우드 파이어월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시마텍이 원래 방화벽 IPS가 없었잖아요. 클라우드 파이어월 서비스는 우리는 포티넷의 방화벽 서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포티넷과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서 포티넷의 방화벽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드려요. 일반 방화벽,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방화벽 기능이 우리 클라우드 AWS 서비스 안에 완전히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올 포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화벽 서비스도 같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액세스 클라우드, 접근 방법에 대한 어떤 솔루션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게 약간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실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연동되어 있는 플로우에 대해서 제 동영상 시연을 살짝 연결을 해서 슬라이드 화면과 동영상 화면을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리모트 워커고, 리모트 워커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내부 인프라인 컨플루언스에 접속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리저널 오피스 SDN 같은 것도 있겠지만 리모트 워커가 자기 PC를 가지고 어떤 엔드포인트나 EDR이 깔려져 있는 환경이 일단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만텍 EDR 환경이 이제 깔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고객사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제가 엔드포인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 네트워크 보안으로 시작을 해서. 근데 정말 기능이 많다 너네 엔드포인트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전히 엔드포인트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그게 EDR과 연결돼 있을 때의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컨플루언스나 뭐 젠킨스라든가 아니면 내부 어떤 ERP 시스템 같은 거나 내부 리소스의 클라우드에서 뭐 어딘가 접속을 할 때 그냥 접속은 안 되고 네가 엔드포인트가 깔려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웹 시큐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어. 이런 보안 정책을 하겠죠, 당연히. 왜? 보안 플레인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웹 시큐리티 서비스들이 있는 거고요. 웹 시큐리티 서비스를 쓰면 웹 트래픽이 있는데 거기에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어떤 익스플로잇이 아니라 내가 문서 보안 측면에서 이 문서가 나갈 수 있는 거야?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만텍 DLP 모듈이 AWS 서비스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온프레미스 시만텍 DLP 아시는 고객이나 뭐 분들 많으시죠? 그것이 그 가치가 그대로 클라우드에 가서 WSS의 웹 서비스 따라 콘텐츠, 문서 보안에 대한 콘텐츠의 니즈가 필요하면 이 DLP 서비스와 다이렉트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앱, 클라우드용 앱을 쓸 때 캐스비 서비스 클라우드 SOC라고 칭하거든요. 근데 지메일이 됐던 어떤 뭐 링크드인이 됐던 어떤 특정 클라우드용 앱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앱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통제, 클라우드 앱에 여러 가지 문서 보안이라든가 AV 보안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캐스비 서비스와 DLP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유는 WSS 서비스는 이제 웹 트래픽이나 방화벽 트래픽이 DPI 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 트래픽을 볼 거잖아요. 그럼 KSB는 클라우드 전용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캐스비 솔루션이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에서 어떤 통제를 한다고 보면 WSS가 못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캐스비가 보고 문서 보안에 해당되는 것들은 DLP에 넘겨줘서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DLP가 있고 이 DLP를 캐스비도 바라보고 WSS도 바라보고 아니면 뭐 캐스비가 없으면 WSS는 바라보고 이런 이제 유연한 어떤 그 조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내부 자원에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컨트롤. 우리가 뭐 옥타라든가 어떤 뭐 사멜 어서션을 해서 내 계좌에 대한 롤과 어선티케이션과 어서리제이션을 줘서 실제 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 액세스하는 방법, 어떤 IP가 어떤 인증을 통해서 어떤 어서리제이션을 줘서 접속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접근 제어 솔루션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캐스비아도 연결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연동을 하거나 이런 인증을 할 때 투팩터 인증. 그래서 우리는 시멘텍은 VIP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실제 컴플루언스에 접근하는 거를 한 1분 반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동영상 클립으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클립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부 사용 SAP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깔려있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WSS를 커넥션 할 수 있는, 터널링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AV와 그 WS 에이전트가 통합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클라이언트 워커에 깔려있는 거고, 그 사용자가 원격으로 붙을 때는 무조건 WSS를 통과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런 구조상에서 실제로 컴플루언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시큐어 액세스, 그 접근 통제 솔루션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투팩터 인증을 받은 다음에 컨텐츠를 내가 특정 파일들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는데, 다운로드 받을 때 DLP 솔루션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들은 차단하겠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시죠? 하지만 실제 이거를 구현하는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구현되는 거는 정말 간단하죠?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면 접근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접근 통제 솔루션에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시켜주겠죠? 당연히 투팩터 인증을 걸어서 시먼텍의 VIP 액세스 모바일의 토큰 값에 대한 액세스 인증을 이제 먼저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증됐어 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 이제 인증이 돼서 지금 그 컴플루언스 쪽으로 넘어갔죠. 이제 여기서 벌써 되게 많은 솔루션을 거친 거예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WSS를 터널링 해줬고, 그 터널링 해준 게 시큐어 액세스 클라우드 상에 액세스 해줄 수 있는 투팩터 인증을 거쳐서 지금 컴플루언스의 로그인 페이지가 뜬 거죠. 네, 그냥 된 건 아니고 거기까지 온 거고, 자, 컴플루언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다큐먼트들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큐먼트 중에 뭐 화면을 이제 보는데, 지금 보시는 다큐먼트는 뭐 아주 뭐 개인정보에 관련된 아주 특별히 위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 이런 정보들은 있어서 얘는 이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문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여기는 크레딧 카드 넘버가 들어있는데요. 이 크레딧 카드 넘버가 들어있는 것들은 자, 볼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차단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문서가 볼 수는 있는데 이 문서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걸 내가 그 리모트에 있는 플랫폼에 아이솔레이션 된 것처럼 볼 수는 있는데, 내가 내 PC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권한을 막아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캐스비와 그 클라우드 액세스 브로커와 그 다음에 DLP 솔루션이 이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고 캐스비에서 이거를 차단할지 허용할지에 대한 정책을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연을 잠깐 보여드려요. 사실 뒷부분에 각각 개별 장비들에 대한 로고나 UI나 이런 구현되는 로직들이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연은 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 그 마지막 장표고요. 그래서 뭐 설명드렸지만 시만텍이 뭐 오늘은 사실 개별 솔루션에 대한 어떤 딥다이브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만텍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런 솔루션들이 아직 있어요. 아직 시만텍 솔루션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고 이걸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아직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그 범맨들 인수해서 사실 잘 안 됐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브로드컴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브로드컴은 보안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이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보안과 브로드컴이 잘하는 칩셋 보안을 융합하는 어떤 큰 청사진은 분명히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 칩셋 안에 보안 소프트웨어 모듈이 탑재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청사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되게 주의 깊게 바라볼 만한 벤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클라우드 시점에 맞춰서 지금 라이센스 체계도 그 클라우드에 맞춰서 많이 바뀌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김기명 부장님께서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만텍의 라이센스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아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주관님 어떨까요? 예, 잠깐 네.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브로드컴 내부에서 이제 시만텍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전략을 수립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변화의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다양한 변화들,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이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지금 재택근무 관련해서 지금 외부 사용자들이 이제 사내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쪽으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 보안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체계를 조금 다변화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단품으로 제품을 뭐 추가 도입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브로드컴에서는 지금 영표 부장님이 설명하신 이 세시라고 하는 보안 아키텍처를 좀 더 유연하게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번들 또는 스윗 형식의 라이센스 체계를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윗 또는 번들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라이센스는 총 4개 카테고리로 해서 지금 제품을 좀 구분을 했고요. 먼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쪽을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SAP라고 하는 그 온프라미스 제품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제품에 더해서 모바일,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iOS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보호하는 엔드포인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더 단일화된 번들 형식의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윈도우라든지 맥, 리눅스,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같이 다양한 멀티 플랫폼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이네이블 한다고 하면 EDR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 그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이네이블 할 수 있도록 그 제품들을 좀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AP 외에 SES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제품은 기존의 SEP 온프라미스 제품에 모바일 기능을 추가하는 거고요. SES 컴플리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SAP 온프라미스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EDR 거기에 AD 보완하는 TDAD 제품까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하나의 제품만 구입을 하면 다양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이덴티티 시큐리티도 기존의 CA가 가지고 있던 보안 사업을 인수해서 기존의 VIP라고 하는 투팩터 인증, 비즈니스의 그 CA의 그 사용자 인증
기능을 추가해서 번들 형식으로, 스위치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는 DLP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뭐 DLP가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었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프라미스는 코어 DLP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을 사용하면 모든 온프라미스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DLP는 저희 영표 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카스비라고 하는 클라우드 SOC 제품하고 클라우드 DLP 제품을 제공을 하는 이제 통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세시 모델의 가장 중요한 이제 컨셉인데요. 뭐 SWG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아스나 파스 같은 플랫폼에 저희 SWG를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제 라이센스 모델이고, 웹 프로텍션 스윗은 저희가 번들로 그냥 드려요. 이 라이센스 구매하시면 온프라미스 아니면은 사스 형식의 웹 시큐리티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그 샌드박스, 말웨어 아나리시스 스캐너 드리고,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클라우드 베이스의 아이솔레이션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리 콘솔이 필요한데요. 웹 프로텍션 스윗을 구매하시면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중앙관리 콘솔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WSS라고 하는 사스 형식의 제품과 온프라미스 프록시를 같이 구분하시고 정책도 일관적으로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리포팅 기능까지 추가돼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그 로그를 하나의 이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화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좀 더 기업의 이제 시스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좀 기회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상세한 시만텍의 세시 대응과 또 시만텍 포트폴리오 그리고 라이선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랜 역사 1세대 글로벌 보안 기업으로 칭해졌던 시만텍이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을 지향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게 돌려서 듣게 된다면 시만텍이 클라우드보다는 온프레미스 쪽에 좀 강점이 있고 클라우드 보안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냉정한 질문을 주셨네요. 네, 1세대 보안 벤더에 다니고 있는 김영표입니다.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생겨나서 예전에 더 시만텍이 잘 나가고 좋았던 시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브로드컴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다른 환경에 뭔가 다른 뭔가 에너지들이 느껴져요. 이게 예전과는 어떤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좀 많이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이제 틀려진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시만텍이 있을 때는 아까 엔드포인트에 제가 WSS 에이전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엔드포인트 팀이랑 네트워크 팀이랑 안 친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왜 부서별로 싸우잖아요. 시만텍도 그랬어요. 그게 섞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CEO라고 해도 야, 엔드포인트에 WSS 에이전트 하면 원 에이전트라면 고객한테 밸류를 제공할 수 있잖아. 조차 안 돼요. 근데 브로드컴은 그런 게 없어요. 하라면 해? 싫어? 나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쿨하게 전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자, 싱글 에이전트에 EDR 포함해서 클라우드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듈 안에 내가 위치도 내가 판별할 수 있고 내가 위치에 따라서 보안 정책을 따로 줄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엔드포인트에 이미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개별 에이전트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어떤 아까 김기영 부장님께서 어떤 R&D에 대한 면도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에 대한 것들, 버릴 것들은 확실히 버리고 투자해서 살릴 놈들은 확실히 살린다라고 하는 게 이 브로드컴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시만텍 인수 배경과 변화 그리고 시만텍의 세시 대응 장점 등 상세한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부장님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에서 WSS를 쓰는데 컨텐트 인스펙션이나 샌드박스 등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답을 할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뭐 살짝 설명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페이에주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원하는 보안을 내가 원하는 유저들에 대해서 골라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청을 주시면 라이센스가 활성화돼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위 PO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때부터 쓸 거야 라고 요청을 주시면 바로 라이센스가 활성화되면서 그냥 프락시 서비스만 쓰고 있었는데 방화벽 모듈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수일 안에 바로 활성화해서 그냥 현재 쓰고 있는 환경에서 이네이블 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가 다양하게 있는 듯한데 사용자는 기존처럼 어플라이언스 단위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김민문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 프록시 같은 웹 시큐리티 게이트웨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미스로만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프라미스 형식의 제품을 조금 유연하게 디플로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체계를 좀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변경했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사스 형식의 WSS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정말 프록시 SG라고 하는 온프라미스 제품을 이아스나 파스 쪽에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WS에 저희가 프록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AWS 마켓플레이스 가셔서 웹 시큐리티 프록시 제품을 디플로이 하시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만 구매해서 라이센스만 거기서 이네이블 하시면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하는 위치 자체가 되게 유연해졌고요. 보호하시려는 네트워크의 위치에 따라서 라이센스 체계 또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록시 서비스를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에서 동시에 운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 조금 저희 솔루션을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온프라미스에서 프락시 SG 장비를, 죄송합니다. 박스 단위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클라우드로 일부 서비스가 이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GCP 쪽에 어떤 버추얼 머신을 올리고, 거기 하이퍼바이저 안에, 실제 프락시를 올려서 썼어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또 원격 사용자는 WSS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프락시를 썼어요. 그럼 세 가지 형태의 각각 다른 물리적인 프락시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WSS가 쓰고 GCP 클라우드가 쓰고 온프라미스가 쓰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까? 각각 운영하면 짜증나겠죠. 운영자들은 막 집어던지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매니지먼트 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니지먼트 센터가 당연히 온프라미스 프락시 장비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버추얼 머신 형태로 있는 GCP의 프락시와 WSS의 프락시를 동시에 매니징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이제 버추얼 머신도 있고 이제 어플라이언스도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동시에 세 가지의 각각 물리적으로 다른 형태의 프락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원벤더가 굉장히 유리한 면을 좀 부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시만텍 엔드포인트와 EDR의 경계가 모호한데 구체적으로 기능적인 라이센스적인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 EDR이라고 하는데 시만텍에서는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네트워크적으로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서 클라우드에 자신들의 데이터가 유치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온프라미스 형식 타입의 EDR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SES 컴플리트라고 하는 통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 라이센스로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ED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뭐 온프라미스로 구현을 하신다고 하면 피지컬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 머신으로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OS를 설치하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저희 이미지를 디플로이해서 이제 라이센스 이네이블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저희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EDR 기능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SaaS 형식의 그 저희 그 SEP 또는 EDR 콘솔에서 그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다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EDR 온프라미스로 가시든 아니면 클라우드 베이스 매니저 쪽으로 가시든 둘 다 인텔리전스 정보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로그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셨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이제 서트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위험 요소들을 발굴해 내서 이제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진이라고 하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정말 위험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줄 거고요.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위험 요소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면 되는 그런 컨셉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또 두 분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자심에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컨텐츠를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나마 이런 준비를 한 게, 시만텍에 남아있는 SE로서 좀, 그 고객사분들이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편견을 버리고 다른 vendor들처럼 동일한 선상에서 기회를 주시면 여전히 좋은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 벤더니까 한번 믿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브로드컴에 이제 시만텍이 오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비즈니스 가시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브로드컴 내부에서 시만텍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희 뭐 파트너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셨던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브로드컴의 이제 시만텍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세션이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시장에 있는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시만텍 여기 있다라는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OCT가 마련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보안을 동시에 시만텍 SaaS 플랫폼이 답이다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OC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C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